첫 번째 경기 브리스톨 대 코번트리시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헐시티와 상당히 팽팽한 흐름을 탔지만 1-1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일단 15개의 슈팅을 기록하는 전개 자체는 좋은 모습이었지만 결국 브리스톨의 결정력은 실망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봐야 할 듯. 그래도 전체적인 중원의 단단함을 바탕으로 한 수비적인 능력치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성향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지난 시즌과 비슷한 단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스토크 같이 단단한 수비를 가지고 있는 성향의 팀에게는 약했다는 것. 특히 유효 슈팅 1개에 그쳐버린 공격력이 브리스톨을 상대로도 약점으로 이어진 적도 많았다. 최근 오전에서도 코벤트리 기준으로도 2무 3패에 그치는 등 유독 브리스톨을 어려워했던 케이스. 역시 브리스톨의 3선부터 이어지는 안정감이 코벤트리 입장에서는 부담이긴 하다. 결국 브리스톨이 단단한 3선을 바탕으로 한 수비적인 역량에서의 흐름이 워낙 좋은 편. 스토크를 상대로도 코벤트리가 득점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흐름을 타지 못하던 편이었는데 브리스톨을 상대로도 수비적인 안정성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약점을 드러낸 바 있다. 두 번째 경기 포츠머스 대 미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즈를 상대로 3-3으로 무승부. 역시 3부에서 보여준 지배력이 아니라 역습 상황에서의 흐름을 타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골 전환율이 60%에 달하는 결정력을 보여주었다. 다만 다음 경기가 지난 시즌 EPL에 있던 루턴이라서 잔류를 하는 것이 목적인 포츠머스가 EFL컵에 모든 전력을 투자할지는 의문. 특히 미럴이 매우 거칠어서 초반부터 주전을 부상으로 잇는 것도 부담스럽다. 미럴이 지난 경기에서는 운이 좀 따라주진 않았다. 물론 와트모어를 제외하면 골을 기록하지 못한 정확성의 탓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하나 수비적인 흐름에서는 확실히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 프리킥 골이 나오거나 코너킥을 상대가 올린 것이 그대로 골로 이어지는 등 와포드에게 상당히 운이 따라주었던 케이스. 거친 플레이를 가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저지하는 특유의 능력치를 저평가하긴 어렵다. 사실 미럴이 보여준 지난 경기 실점 수치는 어느 정도 운이 잘 따라주진 않았던 케이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포츠머스가 FULL 전력을 여기에 투입하게 될지도 알 수는 없는 상태. 물론 미럴도 공격 마무리 능력치는 좀 아쉬운 흐름이 없진 않았다. 세 번째 경기 프레스턴 대 선덜랜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1라운드에서 기록한 실점은 모두 박스 바깥에서의 중거리였다. 운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선더랜드를 상대하는 상황에서도 중거리나 속공 상황에 당해서 힘겨워하는 상황이 자주 나왔던 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선더랜드의 중앙 공세는 잘 대응을 하는 편이었다고 하나 선더랜드가 1라운드에서 보여주었던 흐름은 지난 시즌과 사뭇 달랐던 것도 사실. 지난 시즌에는 점유율에 반비례하는 골 기록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했던 케이스였다. 다만 지난 매치에서는 36% 수준의 점유만 가지고 클라크의 속공 상황에 집중하는 등 꽤 실리적인 성향을 보였던 모습. 대체적으로 프레스턴을 공략하는 데는 점유 기반의 전술보다는 전체적으로 역습 상황에서의 흐름에서 이익을 더욱 잘 가져갔던 것은 사실이긴 하다. 선더랜드가 승리하는 케이스를 기대하고 있다. 프레스턴이 중앙 점유 기반의 선더랜드를 잘 막아낸 흐름은 있긴 했지만 1라운드에서는 선더랜드가 상당히 실리적인 흐름을 선호하는 모습이었다. 전체적으로 프레스턴이 중거리 슈팅에서의 약점도 드러낸 적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선더랜드를 상대로 당하는 패턴 자체는 많았던 셈. 네 번째 경기 신시내티 대 필라델피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비진이 제 역할을 기본적으로 한다면 신시내티는 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 전체적으로 속공 상황과 강한 기동성으로 승부를 거는 편인데 역시 이 틈을 메워주는 수비진의 역량이 중요한 편. 일단 미아즈가나 해글런드가 있는 상황에서는 언론에서도 우승 후보로 꼽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필라델피아를 상대로도 충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편이다. 필라델피아가 리그와는 달리 상당히 리그스컵에서는 수비 능력치가 좋다. 마르티네즈가 볼란치에서 보여주는 1차적인 저지 역할이 좋은 영향을 준 듯. 다만 4-1-2-1-2-2로
가면서 중앙을 좁히는 특성은 꽤 좋지만 상대의 윙백 전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 볼란치인 마르티네즈가 경합에 아주 능하지 않다는 점은 변수라고 볼 수 있겠다. 신시내티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상당히 좋고 특히 우려했던 수비진의 능력치가 받쳐주는 상황에서는 우승 후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는 평. 필라델피아가 전체적으로 볼란치의 역량으로 꽤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볼란치 마르티네즈도 경합에 모두 승리하기는 어렵고 측면 공략에 대한 중앙 밀집형 포메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다섯 번째 경기 콜럼버스 대 인터 마이애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콜럼버스의 능력은 일관성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홈원정에서 모두 점유와 공격적인 운영에 능한 전력이라는 것이 콜럼버스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기본적으로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는 중앙 점유를 가지고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 마이애미는 최근 상당히 속공 형국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꽤 있는 편이다. 콜럼버스가 지배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부스케츠를 센터백으로 이동시킨 이후에는 상당히 실리주의적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이 상황에서 메시가 없음에도 상당히 흐름을 좋게 이어가는 등 전술 변화 자체는 성공적. 특히 콜럼버스를 상대로는 인터 마이애미가 상당히 강한 편이었는데 콜럼버스가 4개월 동안 당한 사패 중 하나를 인터 마이애미가 만들기도 했고 최근 4번의 대결에서도 무패다. 인터 마이애미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유라면 실리적인 운영으로 가고 있음에도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콜럼버스가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는 크게 뒤지고 있다는 것. 여섯 번째 경기 로스앤젤레스 대 산호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수의 밸런스나 전력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듣고 있다. 여기에 토너먼트부터는 지루가 추가되면서 연계나 제공권에서 보여주는 역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문제라면 로스앤젤레스가 가끔은 300을 가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인데 이 경기들의 공통점은 결과가 아주 안 좋지는 않지만 GK 요리스가 상당히 고생한다는 것. 당장 2-0으로 이긴 오스틴전에서도 300을 돌렸는데 요리스가 MOM을 차지하기도 했다. 산호세가 네카사를 5-0으로 잡아버린 공격력은 꽤 높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수비나 미드필더의 장악력에서는 상당히 문제를 일으킨다는 평. 로스앤젤레스와의 매치에서도 이 때문에 지난 대결에서는 2-6 패배가 나오는 등 로스앤젤레스의 맹공에는 고전하는 면모가 강했다. 언론에서도 산호세가 두각을 드러내기는 어렵다고 평가하는 여론이 대다수. 로스앤젤레스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산호세가 공격력 빼고는 지키는 역량에서의 흐름이 아주 좋지는 않은 편. 이를 감안하면 지루까지 추가되는 로스앤젤레스가 아주 우세한 흐름을 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하지만 300을 가동한 상황에서는 수비가 조금 고전한다는 것이 변수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